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영입 인사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자신을 둘러싼 공감병 갑질 논란을 해명하겠다며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이죠.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이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병사들을 해서 사령관을 모함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군의 위계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공감병 갑질 논란을 해명하고 자신이 왜 정치에 도전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삼청교육대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박찬주 전 대장, 이번엔 삼청교육대 논란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영입 1호 인사로 꼽혔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공감병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본인은 억울하게 육군 군복을 벗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김근희 기자. 네.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죠.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텐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발제에서 언급했던 아무래도 삼청교육대라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우선은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이 논란이 됐던 것이 이 공감병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이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거론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삼청교육대로가 하면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 제가 발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 탄압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 부분을 자신의 어떤 의혹들을 해명한다고 하고 나온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론한 것을 두고서 사실은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2019년에 삼청교육대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영입 논란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는 자리, 그 내용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삼청교육대만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 머릿속에 가득 담겼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다면 기자회견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아마 박찬주 전 대장에게 있었을 텐데 이분은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언급을 하는 순간 본인의 해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다뤄야 될 사안들은 묻힌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일단 이 박찬주 전 대장의 공감병 갑질 의혹을 먼저 최초로 제기한 곳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군 인권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임태훈 소장을 겨냥을 했는데 이 본인의 이제 의혹 해명도 이런 공감병 갑질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임태훈 소장에 대한 뭐런 악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임태훈 소장도 한마디를 했는데 저런 말을 듣고 나니까 봐주면 안 되겠다 싶다. 빨리 유죄를 받아서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는 국민연금이 빨리 박탈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남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청교육대 발언도 파장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삼청교육대가 존재하고 있을 당시 그러니까 신군부 시절에 박찬주 전 대장도 군복을 입고 있었죠. 현역 군인이었죠. 이분은 삼청교육대가 정말 사회를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군인권센터 소장이 일단 임태훈 소장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에서 좀 비롯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일단 본인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군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자신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이나 비판에 대해서 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청교육대를 거론하면서 또한 여기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결국 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군의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담겨있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일단 발언 그대로를 해석하면 그런데 사실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정치 지도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군대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만 군대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군의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닫혀있는 폐쇄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대표 다 군에 안 갔다 왔는데 그럼 이분들은 군대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또 미래 대권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군대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를 못한다. 이게 박찬주 전 대장의 주장인 게 되네요. 네, 일단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본인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의식결에 툭 튀어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인재 영입과 관련 논란 해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논란만 이제 집중 부각이 되는 형상이 됐습니다. 윤 의원님,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무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거든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써 정작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삼청교육 때는 사실 대표적인 신군부 과거 독재 군사 정권의 굉장히 안 좋은 인권 침해 사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다시 와서 삼청교육 때 저런 사람 보내서 정신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과연 이 참신함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삼청교육대가 1980년 예. 그 8월 달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찬주 전 대장이 육사 4학년 때 겁니다. 예. 박찬주 전 대장이 박지만 그 하고 동기거든요. 예. 77년도에 그 육사 들어갔으니까 4학년 때쯤인데 그 저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 군인권센터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으니 예. 저 사람도 정신교육 좀 받아야 된다 했는데 조금 이게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삼청교육대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삼청교육대 하면은 우리 참 진짜 동네 불량배나 건달도 불려가서 좀 교육받고 새 사람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그때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때 통계하면 6만 755명이 그 예. 삼청교육대 갔거든요. 가는 것도 사람 선발이 그냥 동네 그 경찰서하고 뭐 저 사회정화위원 뭐 안기부 해서 동네에서 미운 사람들 다 끌고 가서 그 기합받고 기합이라는 얼차례도 받고 부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52명,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397명, 부상당한 사람이 2,678명. 우리 인권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박찬주 그 전 대장이 이해는 돼요. 내가 너무 40년 넘는 군대 생활 이렇게 매도당했으니 나 좀 명예회복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에 꼭 출마해서 우리 안보가 좀 약한데 그걸 좀 강화해야겠다. 하지만은 저런 경우는 서면으로 좀 하든지 아예 기자회견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어떻겠는가. 예. 저기서 순간적으로 기자들하고 저 자유자재로 질의문답 하다 보니까 예. 좀 정무 감각이 없는 그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군대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여성들은 군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의문의 대표도 일패를 하면 안 당했어요.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논리에 좀 어긋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지불식간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황교안 대표. 잠시 뒤에 뭐라고 했는지 저희들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청교육대만이 우리 현장에 있던 기자들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을 얘기해야죠. 영입 보류가 원래 기자회견의 주 목적이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왜 이 정치에 출마하는지에 대한 이 입장을 밝히는 오늘 그런 자리였는데요. 자신을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박찬주 전 대장의 출마 해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사자로서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정치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황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잘 알았다고 좀 다음 기회를 봅시다.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덕담해 주시고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면 정말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데 제가 뭐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많은 거지. 그런 뜻입니다. 네, 박찬주 전 대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민병대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같은 정치 시국 등을 고려해서 정치에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자신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억지로 나가는 모양새로 나가지는 않겠다.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어떤 안보 인사로서 자신이 출마를 해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 얘기 다시 돌려놓고 얘기하면은 자기를 모셔가면은 나갈 뜻은 있는데, 선거에 나갈 뜻은 있는데 모셔가지 않으면은 나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뭐 해석은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나름이겠지만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는지 잠시 뒤에서 살펴보고요. 박찬주 전 대장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박찬주 전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사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부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무혐의 처분 내려진 것 관련해서 오늘도 기자회견을 해서 상세히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한 언론과 인터뷰 내용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 얘기인데 공간에 있는 그 감을 그러면 누가 따야 될 것이냐? 공관병이 따야 되느냐 아니면 장군, 사성 장군이 내가 따야 될 것이냐? 자세히 어떤 얘기가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공관병 갑질 논란 관련해서 뭐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하거나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이런 행태가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취사병은 총 대신 국자를 들고 군악대는 총 대신 나팔을 드는 것처럼 이것도 공관병이 총 대신 총을 드는 대신 하는 일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해서 이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이 같은 해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없으면 사실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관병들이 나중에 전역을 해서 군대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공관병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앞으로 전입 오는 공관병들은 일주일 정도 전방에 가서 군단의 현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GOP에 유배 보낸 거면 그럼 지금 GOP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은 다 유배가 있는 겁니까? 뭐 감을 따라고 했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제가 부려먹는 게 아니고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걸 갑질이라고 할 때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지휘체계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저는 지금 20, 30대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만난 어떤 현역 병사는 저를 알아보고 후방에서 꿀 빨던 놈이 참 대장님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프고 네, 공관병을 GOP에 유배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분단의 현실을 느껴보려는 좋은 의도에서 보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감 따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간에 있는 감을 따야 하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런 해명들이 오가니까 그러면 법적 혐의와 별개로 이제 이렇게 공관병들한테 했던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민간인인 자신이 결함은 있지만 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그럴 수준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작가들이 찾은 육군 제120호 병영생활 규칙 그 내용을 보면은 공관병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육군 규정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근무할 당시에 2017 육군 규정에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이 부대 활동과 무관한 임무 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나 어패류, 나물 채취, 수석, 과목 수집 등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물론 감 따는 게 사령관의 업무도 아니겠지만 당연히 공관병의 업무도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패류, 나물 채취, 수석, 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 공관병에게. 그렇습니다.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과수 채집하는 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은 과수에 했다가 아니고요. 어쨌든 물고기를 잡게 하거나 주변에 나무를 뜯어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사병화 금지 규칙에 있습니다. 예. 박찬주 전 대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 대표는 뭐라 합니까? 오늘 얘기를 좀 들었을 텐데 인재 영입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박찬주 전 대장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기 전에 황교안 대표가 반응을 내놓았었는데요. 이와 예. 관련해서는 이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이 걱정하시는 것은 없는지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재진이 이 박찬주 전 대장이 영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냐라고 묻자 우려가 있으니 잘 살피겠다. 한국당의 인재 영입은 계속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겠다라는 영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일단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당내 리더십에 있어서 좀 불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박찬주 전 대장 카드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갖고 가면서 좀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배제한 게 아니다. 네. 보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게 황교안 대표의 얘기입니다. 지난 1차 영입은 경제계 인사였고 안보 외교 분야 관련 인재 영입 때 아마 박찬주 전 대장을 다시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오늘 삼천교육대 논란, 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봐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이 박찬주 전 대장이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영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종교와 결부짓는 거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분석도 예. 있긴 있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예. 물론 박찬주 전 대장도 기독교 신앙이 깊고 그 황교안 대표도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뭐 그게 더 뭐 죽이 맞아서 그랬다 했는데 그렇게만 해석하는 거는 조금 너무 오바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영입한 진짜 이유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으로 가장 희생된 사람의 대명사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예. 공관장 갑질. 진짜 갑질이 뭐 어느 정도는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인은 지금 재판받고 있고 박찬주 전 대장은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로 나왔으니까 적폐청산으로 억울한 희생자다. 그래서 박찬주 전 대장을 표면으로 내세 올려서 그 전시 효과를 좀 얻으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안보가 아무래도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예. 지금 뭐 북한의 미사일 실험 계속하고 있고 엊그저께는 정의용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 방사포가 위협이 아니다. 뭐 예.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북한 도발 다음날 테러 지원국으로 또 재지정할 정도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니란 거 아니냐 해서 안보를 위한 포석으로 저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 1호로 삼은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영입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하나는 1호로 영입됐다는 게 좀 공관장 갑질하고 의미가 약간 많이 희석된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영입하려면 좀 최고위원들하고 어느 정도는 좀 서로 좀 얘기는 됐어야 되는데 최고위원들이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그 상당히 집단으로 반발하고 해서 그 일단은 취소가 됐는데 그 내부 좀 토론 과정 이게 좀 너무 거치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좀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인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논란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정의당으로 간 이자스민 전 의원인데 유호정 기자. 애써서 이렇게 영입해왔던 이 다문화 소수를 대표하는 이자스민 전 의원. 탈당하는 것을 지도부가 못 막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재를 놓친 것, 그리고 그렇게 놓친 인재가 반대 성향의 당으로 간 것, 그리고 그렇게 가버린 인재를 일주일 후에서야 그 탈당 소식을 알게 된 것,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정작 당 지도부는 일주일 가까이 탈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 전직 국회의원이 탈당해서 반대 성향 당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도부의 실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 정의당 입당 배경을 두고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 그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에 19대 국회 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새누리당 공천이 아주 훌륭했어요. 이자스민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주민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도 입당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집단 왕따? 뭐 일종의 어떤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의 자산이 아니라 짐으로 생각하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어떤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외롭고 힘들었다는. 네, 이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른바 이 왕따 같은 역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당내에 소외된 인재는 없었는지 이 기존 인재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이제 돌아봐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은 이자스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에 간 것은 민주당이 당시에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정의당으로 간 이자스민 전 의원, 정치권에 여러 파장을 좀 낳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대 떡볶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김상현 대표. 본인도 SNS에 뭐라 글을 썼는데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영입해달라는 뜻인가요?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요? 일단 김상현 대표가 이제 지난 9월에 SNS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황교안 대표를 옹호하면서 야권에서는 스타로 좀 뜬 그런 인물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한국당이 저번에 1차 이제 인재 영입하고 바로 다음 날 SNS 통해서 오늘부로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다.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당 철저히 망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오늘은 또 이 내부 개혁을 못할 거면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 민주당을 강력하게 돕고 문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는 세력이 바로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한국당이다. 이러고 연일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 인재 영입 때 자신에게 연락이 안 오고 인재 영입이 안 된 데 대해서 조금 이런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꿈이 정치인이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자신은 한국당의 건강한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볼 때는 아무래도 뭐 의도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런 인재 영입 과정이고 공천을 앞둔 상황이고 본인의 좀 이거 좀 자신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가,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들도 혹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신을 영입하지 않은 거에 대한 서운함의 발로인가 아니면은 진정한 보수 개혁을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수구 꼴통의 원흉이다. 뭐 이런 식의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인가? 어느 쪽이 진짜 김상현 대표의 속내인가? 김태일 기자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만나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김상현 대표의 속내가 뭔지 일단 SNS에 쓴 글만 저희들이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당에 남아있는 친박 인사들을 이른바 레밍에 비유를 했어요. 레밍 정치. 과거에 여러 번 정치권에서 이 언급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또 이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네, 이 당내 상황을 친박이 친황으로 갈아타서 이 주류 행세를 하고 있고 비박은 뭉칠 곳이 없어서 눈치나 보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당내 행태를 이 우두머리나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 들쥐의 비판을 하면서 강한 비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한국당이 가장 먼저 탈피해야 하는 것이 이 바로 레밍 정치, 개파 정치라고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했던 얘기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딸랑거리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저격하는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이 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이 정치를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계속해서 이 한국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내부 총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앞서 잠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저희가 언급했는데 사실 그 지지율 상승에는 자유한국당이 여러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을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 그런 사례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박지원 의원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복은 없어도 야당 복이 있다고. 정치적이야 지지율은 상대평가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거든요. 지금 제대로 하자면은 광화문에 그 조국 그 임명할 때 분노한 그 함성 그대로 하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요. 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2배는 저는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격차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격차가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밑으로 돌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 민의를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레밍 정치다. 레밍이 뭡니까? 여러 그 쥐떼가 앞선 쥐 하나가 길을 잘못 뜨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절벽에 떨어지면 같이 절벽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친박이 반성 안 하고 국정농단 탄핵에서 반성 안 하고 지금은 친박이 친황교안으로 갈아타서 반성이 전혀 없다. 맞는 얘기죠. 맞는 예.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제 전임 대표가 지금 대표를 저렇게 흔들어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만은 얘기는 틀린 게 아니다. 지금 새로운 인사 영입하는 데도 보면은 좀 신선한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청년, 미래 또 중도 계층을 포섭하려는 그런 전략 이게 큰 전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